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중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읽어드릴게요. 몇 해 전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있는 사과 농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초속 50m가 넘는 태풍에 대부분의 사과는 떨어져 버렸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린 사과밭에서 농민들은 땅에 주저앉아 그저 망연자실해야 했다. 그런데 주저앉지 않은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풍속 53.9m의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90%의 사과는 떨어졌지만 10%의 사과는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어진 90%의 사과를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는 곧 마을의 젊은이들과 판매 촉진 실행위원회를 발족시켜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대학 입시 합격 기원에 부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종이 선물 상자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함께 사과를 한 개씩 넣었다. 행운의 사과라 이름 붙여 이른바 합격 사과를 판매한 것이다. 판매는 대성공이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너무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잠재의식 이론의 권위자인 조셉 머피 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심어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심어주면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머피 박사의 말이다. 자신의 생각은 곧 잠재의식에 심어지고 그 잠재의식에 심어진 형상은 신기하게도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잠재의식은 식물의 씨앗과도 같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구절이 있듯이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이 잠재의식에 어떠한 모습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밖으로 나타나는 형상도 달라진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심어진 내용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일단 잠재의식에 심어진 모습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은 간단하다. 성공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잠재의식은 만능 기계와도 같아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는다. 머피 박사는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불러오는 현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항상 밝은 희망과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말을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주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생각만을 택할 때 비로소 잠재의식이라는 만능 기계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 일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후에도 여전히 잠재의식 속에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다면 신체를 지배하고 있는 잠재의식은 이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고등어가 눈에 띄는 순간 방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2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작동한다. 그러면서 한 번 인식된 생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끊임없이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지배하고 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결코 불리한 명령을 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만일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면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내 몸을 3시까지 잠들지 못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한 사람은 실제로 새벽 3시까지 신경이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머피 박사는 말한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도 나쁜 암시에 대해 놀랄만한 기록을 남겼다. 흑인의 한 부족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암시, 터부를 중얼거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오른쪽 어깨 하고 말하면 그 어린아이의 오른쪽 어깨가 터부가 되어 그곳을 맞으면 죽는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바나나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터부로 인해 죽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바나나를 터부로 가지고 있는 한 흑인이 다른 사람이 바나나를 요리한 후 씻지 않은 그릇으로 음식을 해먹은 일이 있었다. 바나나도 아니고 바나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그릇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흑인은 순간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버렸다. 만약에 그 흑인이 바나나를 요리한 냄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암시는 이처럼 무섭다. 우리는 쉽게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난 능력이 없나 봐. 난 뭔가 부족한가 봐. 하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무서운 작용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에 어두운 표정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원래부터 어두운 표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지? 하고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내 병은 잘 나아지지 않을 거다. 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런 암시가 떠오르면 고개를 크게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절대 그러지 않아 하고 외쳐라. 그러면 나쁜 암시는 결코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런 다음 곧바로 좋은 암시로 바꿔 놓아야 한다. 이러한 병쯤은 문제없어. 난 놀랄 만큼 건강하거든. 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이론을 알건 모르건 모두가 나쁜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과 항상 좋은 암시를 자신에게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암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에게 실패가 온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렇게 말하자. 나는 아름다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요즘 조금 힘든 게 사실이야. 하지만 곧 나아질 테니 걱정 없어. 명심하라.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